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연인 간 금전거래와 그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죠. 전 남자친구에게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셨고, 이후 그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잠수를 타는 상황에 처하셨네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의뢰인님을 핑계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니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더욱이 신용불량자인 전 남친이 재산도 없고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배째라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를 인정받으면 그가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이 생길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친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금전거래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1. 문서화하기 돈을 빌려줄 때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세요. 차용증에는 금액, 상환, 기한, 이자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재정 상태, 확인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이미 채무가 많거나 신용불량 상태라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3.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연인 관계에서도 금전 문제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